네, 안녕하세요.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F님 어서오세요. 루스코님 어서오세요.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어제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없었는데 오늘은 손님이 왔습니다. 많았습니다. 어, 저희 가게는 비가 많이 좀 와요. 부슬부슬 내려야 손님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779회 역설타임즈쇼 2024년 4월 20일 이널리 다이나믹 코리아는 자익 괴뢰파쇼 타도 탈북 시민이 주도할까 세운형 긍정마인드 생명체 멸종 이후 바이러스가 우주의 주인이 될까 CFR 볼티모어 DW 독일 공영방송 칸트 모나드 라이프니츠 AI 기본 숙제 이런 제목입니다. 인드라 선거 3대 원칙 하나 대한민국 개선제가 없다. 대만처럼 5류3류 정치입니다. 여론조사 공영제를 실시해야 됩니다. 인드란 줄곧 강조했죠. 여론조사 세계 최초로 공기업을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 자유좌파 이든영은 정상선거로 당선되었습니다. 반면 2000년대 이후 한국 4.15 총선만 부정선거입니다. 증거가 넘쳤습니다. 세 번째, 2024년 총선은 부정선거가 아닙니다. 한동훈 고생하셨습니다. 희망은 철수영, 나경원, 세운영 60년대생들이죠. 이 중에서 인드라는 빠찡꼬 철수영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인드라는 4.15 이후 기권했다. 이번에 사전투표하였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당하게 치루어진 선거였습니다. 이번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드라는 자유파쇼 일루미나티 가짜뉴스 음모론으로 규정합니다. 해서 이러한 견해에 반대하시는 이번 선거도 부정선거라고 여기시는 분은 인드라 이웃을 해지해도 인드라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탈퇴하세요. 해지하세요. 비록 한국 자유좌우파가 참패하고 자유파쇼가 득세한 선거일지라도 인드라는 여기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자유파쇼 찌라시 자유파쇼 유튜버에 흔들려서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웃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인드라는 여러분과 같이 공유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뉴로픽 경제론 CFR 볼티모어 공급망 큰그림 집중하자 이례적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CFR IF 세계은행 충계회의 환율 현안 긴급회의 현 구간 강달러 유가 집시킹 배드로베스 댄스몽키 인드라가 궁금한 문제를 얘기하니 CFR에서 궁금한 문제를 헤드라인으로 이야기합니다. 스카이넷도 볼티모어 사고와 공급망 관련한 CFR 기고문 받습니다. 저거 명백히 선생님 블로그 영향받은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거 제가 첫자법에 고쳐야 되는데 다른 건 띄어쓰기 이건 이것은 이건 릴렉스 방송 후에 수정하겠습니다. 선 넘었다 싶으면 박아라. 팔레스타인 노래죠. 인드라는 우이파쇼 네타나후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이파쇼 네타나후 정권 타도를 바랍니다. 인드라는 반유대주의자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드라는 반미주의자가 아니며 오히려 친미입니다. 자유좌파 이든영을 지지하고 우이파쇼 트럼프를 반대합니다. 인드라는 우이파쇼 러시아 푸딩을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자유우파 성렬형을 지지하고 아울러 자유좌파 정의당과 녹색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함께 가야 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정의당, 녹색당, 국민의힘 같은 정당들이 참패했다는 건 굉장히 우울한 뉴스라고 이들아 강조했습니다. 일본 우익 파시오 흥룡의 똘마니 한국 좌익 괴뢰 파시오와 반쪽민당을 반대합니다. 이란 우익 파시오 정권도 인도라는 반대합니다. 한때 자유좌파였으나 자유파시오가 된 팔레스타인 하마스에 대해서도 인도라는 반대합니다. 전세계 자유파시오들의 짜고 스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각자 모두 인류를 희생시켜 자신들의 알량한 기득권을 지키고자 할 따름입니다. 죄다 망하면 되는데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지금은 2차 세계대전 직전 1930년대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캠파이어님 어서오세요. 헤르메티커님 어서오세요. 가쿠토님 어서오세요. 바다사원님 어서오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인드라가 지정학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에는 지정학적인 불안 요인을 크게는 그냥 세분해서 13군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중미, 남미 3가지죠. 영국, 독일, 러시아 3가지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리카 남부, 그 다음에 아프리카 중부, 최근 프랑스령 식민지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세네갈 이런 나라. 그 다음에 마그레브라고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가나안, 그 다음에 투르크, 이란, 인도, 중국, 북한 및 만주, 시베리아, 그리고 가보세요. 셋, 12. 어디죠? 북극해. 기온난화가 되면 북극 항로가 열리죠. 거기에 이권 다툼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지정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없죠. 외부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미국의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이러한 위파시오 럼프와 자유좌파 이든영의 대결은 흡사 남북전쟁 직전과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중미에서는 멕시코, 그다음에 쿠바, 아이티 이런 나라들이 문제겠죠. 남미는 뭐죠?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이 문제일 것입니다. 중국은 말할 나위 없고 인도도 말할 나위가 없겠죠. 인드라가 독특하게 중동에서 투르크와 이란, 그 다음에 가나안을 얘기하는 것은 다 역사적인 맥락에서 지정학적으로 위치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과 독일과 러시아도 말할 필요 없겠죠. 인드라는 대항공시대로 이런 지구상의 문제를 우주로 돌리자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시련은 이익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아이디가 이상적이죠. 구원 일부 귀족들은 거기에 반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분 귀족들의 반발은 굉장히 현재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러시아를 당장 국유원이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우이파시오 푸딩을 끝장낼 수가 있습니다. 허나 그로 인해서 북극해의 이해, 시베리아의 이해,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국 중에 하나인 프랑스가 자신의 역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프랑스 중부를 계속 먹겠다고 헛지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프랑스령 식민지로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지금 러시아 지지를 받는 애들을 계속 내세울 것인가, 이런 식으로 떡밥을 던지면서 아프리카 문제가, 중부 아프리카 문제가 진행되고 있죠. 남부 아프리카 문제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도 문제, 모디 내가 여태까지 모디 지지해왔죠. 이제는 철회하겠습니다. 우리 인도 방송 언니 당신 여태까지 재벌, 인도 재벌, 최강 재벌 지지받고 여태까지 방송했잖아. 요즘 당신 편파적인 거 알지? 그래서 인들아 구독 취소했어. 모디 끝났다. 인들아 더 이상 모디 지지 안 해. 시베리아, 만주, 북한, 이거 어떡할 거야? 러시아 멸망하면 이거 누가 먹어? 아깝겠지. 이걸 종합하면 현재 과욕을 부린다. 구분 귀족들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어떤 식이든 그 대가는 구변 귀족들 극소수는 어떻게 살겠지만 대다수 인류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좌파 우파 그런 거 의미 없다. 이들은 자유파시오라고 규정했죠. 자우이파시오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그냥 자우이파시오도 지워버리고 그냥 일루미나티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광기를 부리고 있다. 세상이 망해가고 있고, 그런데 망해가는 거에도 법칙이 있다. 뭐 예를 들면 미쳐도, 인도는 미치길 바라지만 사람들이 뭔가 믿기를 바라지만 요 미치는 것과 다르게, 그건 인드라가 얘기하는 건 행복하게 미치는 건데, 요건 반대로 남들을 불행하게 하면서 사이코패스적으로 쥐들만 살겠다고 하는 행복 추구이기 때문에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역사를 볼 때 결국은 인류 멸망 뭐 1분 전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지금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 1930년대 2차 세계대전을 앞둔 그런 시기와 유사하다. 당대 1930년대 미국의 입장과 오늘날 미국의 입장, 영국의 입장, 유럽의 입장, 뭐 소련의 입장 모두 유사한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사회고, 여기에서 오늘날 1, 2차 세계대전은 유럽에서 발칸반도와 거기서 사소한 격발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면 오늘날에는 무지몽매한 우이파시오, 네타냐후와 우이파시오 이란 사이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둘 다 똑같은 놈들이고 동종할 여지가 전혀 없는 인간 쓰레기들이다. 네타냐후가 유대인이라서 지지한다? 이스라엘이 유대인 국가에서 지지한다? 아니 성경에서 힘들어하도록 이걸 가지고 구약을 가지고 논하는 사람들이 이들한테 반론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선하다면 모세는 왜 그리? 모세가 믿는 야훼는 왜 수많은 유대인들을 다 죽였나요? 히브리는 아말렉 쪽이 히브리인을 죽인 것보다 모세가 믿는 야훼 신이 더 많이 죽였어요. 저는 네타냐후가 히틀러와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네타냐후를 정권 퇴진 못한다면 이스라엘인의 자유민주주의 의지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의심하겠습니다. 내일 당장 끌어내리세요. 네타냐후가 따위를. 그리고 이란 시민들 페르시아 운운하지 마시고 이란 시민들이 자존심이 있다면 지금 당장 이란 숫골통 파시오 정권을 끌어내리시기 바랍니다. 못 내린다고요? 국기원이 무섭다고요? 아니에요. 그건 귀족들이 무섭겠지. 지금 이란 위파시오 럼프와 위파시오 푸딩과 시진핑과 이런 애들을 뒤에서 배후 조정하는 시진핑과 좌파시오 시진핑과 위파시오 럼프와 위파시오 푸딩을 뒤에서 인형놀이하는 애들을 무서워하겠죠. 끌어내리세요. 자신 없죠? 저도 그냥 꺼낸 거예요. 니들은 그냥 영향의 확대라고 여기고 세계 전쟁, 핵전쟁을 원하지 않을 거라고 저도 믿어요. 당신들이 핵전쟁까지는 안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 허나 세상한 일은 아무도 몰라. 당신들의 사소한 실수가 이 정도면 선 넘지 않겠지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선을 넘는 거라고 인식할 수 있고 지금은 언제든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경에 도달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전세계 시민들이 떨쳐 일어나서 물러가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뭐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부터 할까요? 세운형 핵전쟁으로 모든 생명체 멸종 후 바이러스만 생존한다면 칸트, 자연과 과학,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소크라테스는 왜 민주주의에 비관적이었나? 조지 오웰 동물농장 1984년 노예제 전쟁개미 선생님의 채워지지 않는 물컵론을 보고 처음엔 무심코 넘겼는데 살다 보니 문득 깨달은 바가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면이 있어 댓글 남겨봅니다. 신의 부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유자우파 영성이 되지만 신의 부재를 결핍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이면 자유파시즘이 집착이 된다. 부재와 결핍의 차이는 무엇인가? 부재란 신과 인간의 서열관계를 받아들이는 것인 반면 결핍이란 신과 인간의 서열관계를 부정하고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부재는 관계성을 전제하는 반면 결핍은 관계성을 배제한 것이다. 이를 비유하면 이가 빠진 동그라미와 같다. 부재론 관점에서 이가 빠진 동그라미는 관계성을 통해 완전한 동그라미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다 큰 그림의 일부가 되어 꾸준히 성장 발전할 수 있다. 허나 동그라미는 영원히 신이 될 수 없으며 스스로도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반면 결핍론 관점에서 이가 빠진 동그라미는 자신에게 맞는 조각을 약탈해서 완전한 동그라미가 되고자 한다. 이때 이가 빠진 동그라미는
완전한 동그라미를 신과 같다고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 불가능하다. 좌이파쇼 증권 경제가 멸망하지 않겠지만 디플레에 빠진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다. 아마 증권이 무너지고 자유화되어 증권이 되지 않는 한 디플레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뒤에 증권 문제에 대해서는 인드라가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지만 앞에 부분은 이 철학론 관점에서 인드라가 헤겔과 그 다음에 변증법에서 늘 얘기하는 소외론, 헤겔과 변증법, 막스 변증법 이런 것들에서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결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철학에서 인드라가 사기극이라고 여긴 락강, 결핍, 그건 역시도 락강도 사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여튼 결핍을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기입니다. 스스로 신을 부정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역사적 예수라고 규정하고 그 자신을 스스로 인간이니까 역사적 예수는 인간이거든. 그래서 자신을 예수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 기결이야. 그래서 무오류가 돼. 그래서 역사를 자꾸 조작할 수밖에 없어. 통계 조작, 역사 조작할 수밖에 없어요. 무오류해야 되니까. 신이야지. 자기가 신이니까. 그 변증법 뭐죠? 변명이고 거짓이고 위선이고 사기지. 사기지 진짜. 기장에서 떠드는 기독교 장로교, 미안하지만 기독교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것도 인드라보다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미안해요. 저 기독교 장로교에 어떤 적개심은 없습니다. 우리 인드라 좋아하는 기독교 장로의 목사가 한 분 있고 두 분이나 있네. 두 분 다 한신대 나왔는데 인드라 좋아하는 기독교 기장 목사도 두 분이나 있습니다. 그분들도 인드라 좋아하죠. 어쨌든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헤겔, 변증법, 소외론, 결핍 저는 다 모두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 진리를 절대 진리화 시켰다. 저는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것이 공산주의 문제다. 생각합니다. 이분이 잘 얘기했어요. 우리는 부재를 얘기해. 신이 없음을 얘기하는 거. 신이 없다. 인드라는 뭐라고 답변합니까? 인드라는 뭐 메시아주의가 아니고 인드라는 메시아주의에 반대할 뿐더러 저는 그냥 계시도 안 받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놈인데 인드라 얘기가 틀릴 수도 있죠. 헛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인드라 같은 생각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할 일을 다 했는데 할 일을 다 하고 가셨는데 자꾸 예수님을 자꾸 소환하는 건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욕심이 많다. 자신의 지금의 지위를 누리려고, 자신의 특권을 누리려고. 저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에게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행복하면서 매일매일 예수님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그냥 이러다 죽을 생각이에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인들한테. 그 말씀드리고요.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인간이자 신인 세상 유일무이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예수님 따라하지 마세요. 신인데 왜? 당신은 인간이고 인드라도 인간인데 왜 예수님 따라해? 그러니까 가라니까 팍 찢어지지. 그러다 보니까 파시오가 되고. 자, 모든 유명한 영웅들, 인간인 이상 영웅들은 다 공과가 다 있죠. 유부녀 킬러 카이사르, 조조, 유부남 킬러, 유부녀 킬러. 여기서 카이사르가 수천 명의 로마
귀족 유부녀가 잣대는데, 예, 대머리에다가 뭐 그래서 카이사르 때문에 대머리가 정력이 좋다 이런 얘기가 있나? 어쨌든 저기서 생긴 것도 별로 안 생겼는데 카이사르가 유부녀들이 자발적으로 대줬겠습니까? 대줘야 살아남으니까. 자신들의 로마 귀족 기득권을 지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네. 물론, 네. 자, 이렇게 보면 되고, 뭐 조조도 생각나고. 그 다음에 자, 찰리 채플린이 2,000명과 잤어요. 이 중에 그리고 찰리 채플린은 특히 처녀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찰리 채플린의 명성을 이용해서 스스로 처녀성을 갖다 바친 여성도 많았겠죠. 160cm. 이들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공과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찰리 채플린의 과를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과만 알지 공은 잘 모르고, 우리는 인들하는 공과를 다 기억하자. 근데 과를 모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또 어땠나? 인들은 아인슈타인 좋아하죠. 찰리 채플린도 좋아합니다. 소크라테스, 나는 왜 민주주의에 회의적인가? 여기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데모크라시보다는 포퓰리즘이 적당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당시 고대 그리스에서 왜 포퓰리즘이 만연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 조건에 주목합니다. 당대 그리스는 를 이해하려면 서아시아 상황을 봐야 됩니다. 기원전 1000년 이후 강철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류는 서아시아와 그 주변 국가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에서도 기득권이 형성이 됐고, 그 기득권의 풍요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타락할 수밖에 없죠. 포퓰리즘으로. 거기에 소크라테스가 절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소크라테스에게 문제가 없나? 있을 수 있죠. 네. 민주주의라는 것은 덜 미성숙한 자들에게는 쓸모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저는 생각이 달라요.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 그 SF에서 보면 그 카르다노프라는 게 있어요. 러시아 학자가 얘기한 건데,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완벽하게 사용하는 게 1단계, 그 다음에 은하계, 그러니까 은하계 에너지를 다 활용하는 것, 그 다음에 온 우주를 다 에너지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걸 1, 2, 3단계라고 한다면 그 의미 없어요. 그냥 1단계, 2단계, 3단계. 저는 그런 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때 그리스나 오늘날 21세기나 전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포퓰리즘에 만연했던 그러한 고대 그리스인들이 야만적이고 미성숙했다고 얘기한다면 오늘날의 인류는 어떠한가? 찰리 채플린은 성숙합니까? 아인슈타인은 성숙해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고 여전히 예수님이 가르친 불완전한 존재 인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현재 진행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드라가 좋아하는 조지 오웰 작가죠. 1984년가 동물농장. 위선적이다. 인드라가 얘기를 할 수 싶어요. 전 조지 오웰을 분명히 좋아합니다. 조지 오웰 여러 작품을 읽었던 사람이고 좋아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1984년 동물농장 모두 좋아하고 전제하고요. 뭐냐면 뭔가 원초적인 어떤 비판을 놓치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당대 9번 정세에서 스탈린도 9번 임명했고, 당대 9번 황제가 버트란트 러셀이고, 트로츠키는 파레오스차일드의 지령을 받아서 인간 계백장 트로츠키는 영국 청파업에 관여해서 영국도 좌파시오 세상으로 만들고자 했었죠. 파레오스차일드 지시를 받아서 실패했죠. 이러한 여러가지 정세를 죄송합니다. 생각하면 오늘날의 교훈이 이런 거죠. 나는 순수해. 제가 30년 전에 생각했던 방식이죠. 다 반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는 좌파시오니까 반대, 이란의 파시오 정권은 우파시오니까 반대, 네타냐후 파시오 정권이니까 반대, 럼프 반대, 다 반대. 얘는 이래서 한다고, 전 저래서 한다고. 나만 착하고 순수해? 나는 얼마나 순수한가? 나는 늘 선한가? 난 천사입니까? 인드라는 천사예요? 인드라 천사 아니야. 평범한 인간에 불과해. 타인을 위선적이라고 비판하기 이전에 나는 위선적이 아닌가? 내 안의 파시즘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결국은 3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나쁜 놈들 중에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인류의 늘 현안이었다 이거지. 그 현안에서 여태까지 인드라가 국기본을 세계 이성이라고 간주한 건데 요즘 국기본 세계 이성이 흔들리고 있다. 전 그렇게 전 여전히 국기본이 세계 이성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면에서 여전히 국기본이 세계 이성이고, 그러면서 저는 세계 이성이 난 인드라 국기본을 지지한다고 얘기했죠. 무작정 맹목적으로 국기본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이성이라고 생각하는 한 인드라 국기본을 지지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드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세계 이성이 난 인드라는 국기본을 지지한다. 이제까지는 국기본이 세계 이성이었다 저는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저는 여전히 국기본이 세계 이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흐름을 볼 때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큰 그림을 보려고 저는 애를 쓰고 있지만 일부 구변 귀족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국기본의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봐도 국기본이 지금 현재 세계 이성인가 한데 약간의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심이 든 거지 믿음을 철회한 거 아닙니다. 여전히 저는 국기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소심한 1984년 이 작가를 지지하고 있지만 이게 인드라 20, 30대 딱 모습이에요.
30대. 자꾸 그러니까 응? 좀 더 막 이렇게 나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론은 뻔해. 내가 나만 인류 80억 중에 인드라 혼자만이 가장 순결하고 깨끗한 놈이다. 이런 착각에 빠져요. 내가 예수다. 내가 신이다. 이런 착각에 빠져요. 당신이 얼마나 깨끗한데? 아니야. 이런 오만, 교만 그것을 벗어 던져야 된다. 그게 그러한 그러한 인드라의 반성에서 인드라가 자유파시어를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의 자유파시어에서 우파가 됐다.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 자유파시어가 기만적, 위선적이다. 응? 반쪽미당 애들이 겉으로는 착한 척 끌고 온갖 부동산 짓거리하고 범죄자 노릇하는데 역겹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도 역겹잖아. 역겹긴 마찬가지 아니야? 예. 예. 50번 100번 아닙니까? 그놈들이 성공했을 뿐이고 당신 실패했을 뿐이고. 본질적인 비판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인드라가 제안하는 건 뭐죠? 남 뒷담화 까는 걸로 우파 행사하지 마세요. 자유우파가 남 뒷담화 까는 게 자유우파 아니에요. 자유우파면 자유우파다운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거기에 따르는 조직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건데 대한민국에 자유우파 철학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인드라는 얘기했죠. 여러분들에게 제시했습니다. 대안도 제시해 왔죠. 한국의 유튜버들 자신들이 우파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도대체 우이파시와 뭐가 다릅니까? 난 뒷담 하나까지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의 여성 정책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의 환경 정책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의 복지 정책은 무엇이고, 미래 정책은 무엇이고, 노조 정책은 무엇이고, 이런 게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죠. 반성하셔야지. 우이파시오 일루미나티 가짜뉴스 음모론에 따라서 선거 패배로 부정선거 이렇게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자유파시오가 인드라 했죠. 우이파시오에게 매수당한 게, 자유파시오에게 매수당한 게 우이파시오라고. 대한민국에 우이파시오는 없어요. 여러분, 부정선거 운운아들 뒷배경 보면 오히려 자유파시오의 가능성이 높아요. 자유파시오들은 지금 부정선거 운운하는 걸 바래. 하나 얘기할게요. 인드라는 성렬형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성렬형은 인기가 없는 정책을 취했어요. 일본과의 적극적인 외교 노력, 인기가 전혀 없죠. 외교 정책은 그거 하나만 봐도 돼요. 국내적으로 여러가지 개혁 정책을 취했어요. 인드라는 물론 성렬형한테 기대하는 바가 이렇게 있죠. 이거를 패키지로 처리해야 된다. 노동개혁, 상속세, 부동산세 이런 것들은 고도성장 시기에 박정희 대통령 때 했던 거기 때문에 그때는 타당했지만 지금은 고도성장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의 대대적인 세법 개정 필요하다. 근데 이것을 따로따로 하면 반드시 어렵다. 한꺼번에 패키지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번에 국힘이 압승해야만 한다. 핵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하지만 국내적으로도 이런 세법 개정을
하려면 반드시 국힘에 압승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참패당했잖아요. 결국은 대한민국의 GDP, 경제 발전, 국력 이런 게 쇠퇴할 수밖에 없다. 이번 참패 결과가. 근데 이게 큰 그림에서 보면, 아주 큰 그림에서 보면 국유본을 이해할 수도 있어요. 제가 네. 그동안 많이 키워줬으니까. 네. 그동안 많이 키워줬어요. 저는 좀 더 겸손해야 되는데, 한국의 좌익파쇼 반정미당은 겸손할 쯤으로 저리 깨방정을 떨고 있고, 한국의 우익파쇼는 말할 것도 없고, 자유우파도 뭔가 기득권에 취해 있는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 어렵구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을 탓할 필요 없다. 중국 등소평 때 겸손한 자세 유지했다가 지금 시진핑이 지잘난 맛에 저러고 있으니까 중국 경제가 어렵잖아. 시진핑 탓할 게 못 돼요. 한국 거. 일본 탓할 게 없어요.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뭐가 달라. 셋 다 똑같은 놈들이지. 거기 50보 100보 지잘났네 떠드는 게 인들한 역겹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성해야 되는데 반성할 놈들이 오히려 더 지금 떵떵거리고 선거에서 이겼다고 좋아하니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겠습니다. 한마디로 훅 갈 수 있죠. 아르헨티나도 잘 나갔잖아요. 단번에 훅 가요. 베네수엘라는 또 잘 나갔잖아요. 한 번에 훅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만 떨지 말자. 너희들은 조조엘을 좋아하지만 조조엘은 소시민이고 출판하려고 막 했는데 당대 출판사들이 그거 눈치 보느라고 출판도 거절했어요. 뭐 조조엘한테 뭐 나중에 CIA에서 접근했다. 그래서 뭐 CIA 간첩이 아니냐. 조조엘들 또 이런 좌파쇼들이 하는데, 당시에 CIA는 10년 동안 영국 정보부 통제를 받은 신탁 통치를 받았어요. 네. 당대 영국 정보부가 누구 수중에 있었습니까? 빅터 로스차일드 수중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CIA에서가 비록 10년 동안 신탁 통치를 받았지만 주류는 영국 정보부, 빅터 로스차일드, 나중에 케네디를 암살한 CIA 주류였지만, 빅터 로스차일드 사냥개들이었지만, 소수의 그룹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독자적인 세력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조조엘에게 접근한 겁니다. CIA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내가 강조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인들아 반박해보세요. 세계 최고 음모론자이자 음모론 감별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얼마든지 인들아 반박할 수 있으니까 반박 환영입니다. 그 다음에 세훈이 형 잘하고 있고요. 세훈이 형, 나경원 언니, 철수형 60년대생. 시간은 무엇인가 저번에 인드라 설명드렸죠. 시간이 0이 된다면 이런 이유로 인드라가 라이프니츠 모나드로는 주목하는 것이죠. 모나드를 생각하면 라이프니츠 미분 혹은 도함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드라 0 어쩌고 0이 신은 아니죠. 비유하고 중요한 개념은 이런 개념이죠. 여기서 아주 재밌는데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면 오늘날 양자역학의 세상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양자 얽힘, 양자 도약 이런 거 있죠. 아니 세상에 빛보다 빠른 건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우주의 끝까지 빛보다 빨리 전달이 되냐? 그게 양자 얽힘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시간이 흐르지 않으니까 이거거든요. 이걸 저는 도함수, 미분, 모나드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다시 말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틀린 게 아니라 조건을 덜어야 된다. 전 조건에 늘 주목하거든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시간이 0이 아닌 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는 옳다. 이렇게 얘기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인들은 더 세밀하게 얘기합니다. 더 세밀하게. 미분이라는 개념이 그냥 길이를 0에 가깝게 이런 1m 길이가 그러니까 이게 있다고 칩시다. 계속 줄게요. 이거는 크기를 계속 줄이는 겁니다. 양을 계속 줄여요. 쪼갤 수 있을 만큼 쪼개겠다 이거.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것. 그게 미분 개념이에요. 근데 0이 아닌 거야. 쪼갤 수 있을 만큼 쪼개서 더 쪼개지지 않는데 0은 아니다. 이건 공간의 접근이에요. 공간. 크기에 대한 공간과 크기. 이 개념이거든요. 이게 미분 개념이에요. 근데 당대 스피노자나 뉴턴이나 라이프니츠나 그때는 절대 공간, 절대 시간을 상정했다는 겁니다. 칸트도 역시 예외가 아니에요. 다 절대 공간, 절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논리를 전개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건 아인슈타인 역시도 시공간이 변한다고 얘기하는 아인슈타인조차도 시간에 대한 개념을 보면 은연중 시간을 절대적으로 여기는 그런 면이 있다 이거지. 상대성 원리 자체가 무슨 소리냐? 시간은 상대적으로 보는 건데 중력에 따라서 시간이 움직이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아인슈타인은 시간은 흐른다. 흐르는데 상대방이 보기에 더 빠르게 가거나 더 느리게 가게끔 착시가 일어나고 상대적일 뿐이지 시간은 흐른다는 기본 전제가 있다는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예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이런 개념은 아인슈타인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저 수식이 있는 거예요. 분모에 시간은 0이 아니다. 하나. 인드라가 또 새롭게 제기하는 게 뭐죠? 0과 0이 딱 되면 무한대가 되지만 또 하나가 시간을 미분처럼 엄청 줄이는 거예요. 우리 1초죠. 1초가 있다 칩시다. 1초. 이거를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만큼 쪼개는 거예요.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10분의 1, 10의 마이너스 왜? 인간이 상상할 수 만큼 한다면 그건 뭐냐 이거죠. 인드라가 무지개요정 통통 애니메이션 기획 시나리오를 썼잖아요. 자, 1초에 24프레임 36프레임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것은 1초에 장수가 24장 36장 30장 이런 얘기거든요. 각각은 다 정지된 화면임에도 불구하고 1초에 24장 30장 이렇게 흘러가면 우리 눈에는 그게 정지된 화면인
것들의 연속이 아니라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네. 일주에 24장이라면 오늘날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분들의 견해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 0이 아니어도 된다. 분모에 0이 아니더라도 매우 0이 아니지만 매우 작은 초단위를 적용시킨다면 빛보다 빠를 수 있다. 역시 무한대니까. 그런다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다면 실험에서 입증할 수도 있다. 그런 게 뭐죠? 예를 들면 무슨 유럽에서 양자 충돌을 일으키잖아요. 양성자 충돌. 그것들이 찰나적으로 딱 일어나잖아요.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져. 거기서 지금 막 그 노벨상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실험적인 것들이 더 짧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 한계가 어디냐? 플랑크 함수다. 플랑크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랑크 함수. 인간이 들여다볼 수 있는 현재까지 최소 단위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게 모나드라고 생각해요. 라이프니츠하고 스피노자하고 논쟁이 있을 때마다 스피노자가 늘 이겼어요. 스피노자 왈. 우주 밖에 신이 있다고? 어딨어? 우주가 신이야. 범신론자인 스피노자가 그렇게 주장하니까 라이프니츠는 신을 믿었거든요. 우주 밖에 있다. 범신론은 아니다. 근데 매번 토론할 때마다 라이프니츠가 졌어요. 근데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론이 당대에 먹힐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늘 얘기했죠. 스피노자가 아인슈타인이라면 라이프니츠는 양자역학이다. 오늘의 양자역학 시대가 도래했다면 당시의 스피노자와 라이프니츠 토론은 좀 더 재밌었을 것이다. 이렇게 인드라가 강조한 바 있죠. 그래서 복잡하니까 넘어가고 어쨌든 중요한 건 모나드가 신이라고 물론 인드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로는 흥미롭게 볼 따름이죠. 중요한 건 이렇게 가정할 수 있다는 거죠. 라이프니츠는 조화 예정설 이런 걸 믿었죠. 또 오늘날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더 라이프니츠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서 큰 흐름에서 세상이 미쳐가고 있어. 그럼 우리 생각이죠. 인간의 생각이죠. 신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건 무언가 그건 나의 생각이고, 그래서 인간이니까 난 인간으로서 열심히 살 따름이고, 신이 인드라를 선택하지 말지는 그건 신의 판단이지 인드라 판단이 아니에요. 인드라가 착하게 살건 열심히 살건 신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인드라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을 행복하게 사세요. 비록 인드라는 범신론자가 아니지만 스피노자가 이야기했듯이 내 지구가 망하더라도 핵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모두 죽더라도 오늘 행복하게 지내면 됩니다. 후회 없이 오늘 살면 돼요.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울러 칸트는
과거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리스 철학과 유사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했던 게 세상에 믿을 건 저 밤하늘의 변함이 없지 않느냐? 밤하늘의 법칙과 나의 도덕 조칙, 나 마음속의 양심, 법칙,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게 뭘까? 이걸 맨날 고민한 게 그리스 철학이고 플라톤, 소크라테스, 무슨 칸트, 헤겔, 서양 철학사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 천문학과 인간의 도덕 법칙을 연결하는 게 무엇일까? 그거는 바빌론의 점성술이 아닐 것이다. 동양 그 바빌론 천문학에 영향을 받은 동양 점술도 아닐 것이다. 뭐냐? 맨날 그게 고민이었거든요. 그것이 과학이다. 매개체가 과학이다. 근데 여기까지는 왔어요.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실험적으로 밝히는 것까지는 되는데 그게 또 도덕법칙이 아니란 얘기죠. 안 맞아. 여전히 신을 몰라. 인간은 신을 알 수가 없어요. 신을 믿는데 신을 알 수가 없어. 믿든 안 믿든. 근데 신의 법칙으로, 신의 이름으로, 칸트 역시도 시천사상을 얘기하거든. 거기서 안 맞아. 그러니까 칸트가 무슨 문제점도 야기시키는 거죠. 여기까지 뭐 얘기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인드라가 설명을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인드라가 아직 공부를 못했어요. 더 쉽게 설명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공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공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헛소리고요. 넘어가고 졸립죠? 12시 분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자, 철학은 재미없어. 그리고 어쨌든 독일 공영방송에서 나는 너 이거 보고 너무 웃겼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이분 인드라 구독자인데 이건 진짜 인드라한테 저작권이 있어요. 이분 저한테 저작권 주셔야 돼. 최소한 인드라한테 연락 주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칸트 설명을 이러고 이런 동영상을 만드셨어야지. 우리 독일 분께서 이렇게 지적 재산권을 함부로 남용했어도 되나요? 최소한 인드라 얘기를 인용하셔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인드라 말 틀려요. 아니 이거 이렇게 얘기한 사람, 칸트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인드라밖에 없어요. 내 말이 틀립니까? 반박해 주세요.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
자, 2부는요, 그 바이러스 얘기입니다. 이게 바이러스가 생물체냐, 무생물이냐, 닭이 면제냐, 달걀이 면제냐 하는데, 저는 제 관점에서는 바이러스가 를 생명체로 봅니다. 첫 번째는 정보력이고요.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고, 두 번째는 생명체의 정의가 두 가지인데, 자기 유지와 번식인데, 자기 유지 관점을, 로봇 AI 시대 때도 자기 유지 관점, 자기 생명 유지 관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번식을 못한다는 측면에서 생명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이 오히려 원시적인 생명체 기원이 자기 유지가 우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인류 역사에서도 생명체는 자기 유지를 위해서 자기 자식도 잡아먹잖아요. 배고프면. 그런 역사가 뚜렷하게 있고 동물 세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기 유지와 번식에서 자기 유지가 우선이다 라고 했을 때 바이러스는 생명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생명체가 어떻게 나타나냐, 바이러스가 멸종하지는 않잖아요. 외부 조건이 없을 때는 마치 생물체가 동면하듯이 개체 수는 줄더라도 하나 두 개는 한둘은 살아남겠죠. 그 하나 두 개 살아나면서 오랫동안 웅크리다가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가 있죠.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수십만 년이, 수억 년이 흐르면서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그 순간에, 찰나에 바이러스는 그 돌연변이를 일으킨 바이러스 혹은 세포를 상대로 해서 기생하게 되고, 동시에 바이러스와 세포가 동시에 발전한다, 개체수를 늘린다, 이런 가설을 저는 세웠습니다. 마치 수메르가 문명이 등장하니까 이웃에 배고픈 유목민들이, 야만 쓰는 유목민이 수메르 문명을 침략하죠. 아카드, 아모리족, 후루인, 히타이트인, 이집트인, 다 그냥 떼강도로 도입해내서 침략하고 수메르 문명을 망하게 하죠. 동시에 아카드 문명을 만들고, 아모리 문명을 만들고, 아시리아 문명을 만들고, 바벨론 문화를 만들고, 그리스 문명을 만드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 이전에 또 현생인류인 아프리카에서 10만 년 이전에 탈출한 호모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을 비교해봐도 누군가는 현생인류가 네안데르탈인을 식인했다, 잡아먹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전쟁을 치른 뒤 배고프니까 잡아먹었다. 여러분의 조상은 식인귀다. 근데 그런 얘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잖아요. 인류는 태생적으로 전쟁 본성을 가지고 있고, 노예를 부리는 근성을 가지고 있다,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오늘날 사회학이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 되거든요. 인류학이나 고고학 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러면 이걸 그냥 의문부호로 남아요. 그렇다고 인들아는 인류의 본질이 원래 전쟁하는 놈들이고, 원래 식인하는 놈들이고, 그렇다고 결론을 내리지는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여전히 부족하고, 또 있더라도 학자들이 발굴하고 싶지 않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분명한 것은 인류가 전쟁을 시작하고 인류가 노예를 만든 것은 수메르 문명 탓이 아니다. 잉여 자원 때문이 아니다. 분업 때문이 아니다. 전문화 때문이 아니다. 라고 인들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뭔 말이냐면은 수메르 문명의 분업화, 잉여 자원, 뭐 신앙 종교 그것 때문이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류가 또 전쟁하고 노예를 부리고 그런 것도 인간의 본질이고 속성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인들은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만 인드라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세포의 속성과 바이러스의 속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인간의 DNA에도 바이러스가 10%인가 8%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큰 그림에서 본다면 수메르 문명에서 대홍수 사건에서 신이 인간들이 시끄러워서 신들이 많아져서 개체수를 줄인다고 징벌을 내렸던 것은 물론 신화적인 당대의 결과를 놓고 당대의 고대인들이 거기에 대한 해석을 가한 거겠지만 그걸 고대인들의 무지로만 돌릴 수는 없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천사와 악마 같은 영화에서 보면 그 깨달은 놈들이 그 만이교적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환경 테러리스트가로 돌변해가지고 인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의 뜻이다 이래가지고 생물학 테러를 일으키고 핵전쟁을 일으키고 그게 신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드라가 10대 시절에 이 세상은 글러먹었어 애초에. 그런 괴팍한 사상을 가지고서 니체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결론이 가끔마다 도달하거든요. 인드라는 니체를 잘못 읽었어 10대 시절에. 그래가지고 세상을 망하게 해서 리셋시켜야 된다. 요즘 리셋론이 많잖아요. 저는 그 리셋론은 그 니체에 영향받은 초인, 마니교에 영향받은 좌우 파시오에게 영향받은 애들의 중이병 논리라고 저는 봐요. 제가 중이병 걸렸을 때 만든 논리가 그 논리인데, 내가 인드라가 중이병 걸렸을 때 이 세상은 글러먹었다. 한반도는 이대로 가서는 다 파탄이 난다. 남북에 다 파시스트만 있다. 다시 리셋시켜서 인류가 다시 출발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나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이런 착각에 빠졌죠. 그래서 인드라는 그렇다고 한다면 인드라가 열심히 공부해서 CIA나 이런 데 들어가서 핵폭탄을 누를 수 있는 그런 지위까지 올라서 핵폭탄을 눌러야겠다, 세상을 멸절시키는 것만이 신의 뜻이다, 착각한 적이 10대 시절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 근데 주변에서 이렇게 유튜브 보다 보면 딱 그런 걸, 인드라 중이병 걸린 애들을 딱 볼 수 있어요. 이게 딱 좌우파쇼야. 응? 이게 중이병에서 빠져나왔으면 한 10년 20년 지나가면 깨달아야 되는데, 대다수 좌우 파시어들은 다 이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이 망했으면 싶다 이렇게 생각하죠. 세상에 다시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죠.
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예, 바이러스가 우주의 주인이 됩니다. 바이러스는 분명히 살아남을 거예요. 핵전쟁에도 모든 생명체가 바퀴벌레든 개미든 다 죽어도 바이러스는 살아남을 겁니다. 그 바이러스가 수십억 년 다시 지나서 새로운 개체를 탄생시키겠죠. 바이러스만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당장 바이러스교 만드세요. 바이러스 종교. 개미, 맘누크에 대해서 아이들아 얘기하다가 다음 시간에 시간 나면 얘기할게요. 맘누크 흥미로운 게 맘누크 하면 아바스 아랍 왕조인데 이 알 무타심이라는 아바스 황제가 어머니 계통이 투르크계예요. 투르크멘. 오늘날 투르크메니스탄 그쪽 사람이에요. 그래서 터키 사람들을 자기 친위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공해. 근데 터키 애들이 기득권이 되니까 망한 거지. 똑같아. 저기 오스만 투르크가 성공한 요인이 뭐냐면 오스만 투르크의 유명한 에니체리 노예 병사들이 어떤 출신이냐면 투르크계가 아니에요. 오스만 투르크의 노예 병사들은 한마디로 백인들, 오늘날 동유럽의 슬라브인들이에요. 그리스, 불가리아 이런 사람들이에요. 러시아. 왜냐하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노예로 만들 수가 없거든, 율법상. 걔네들은 이교도들이잖아, 슬라브 애들은. 그래서 어린 애들을 데려와서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결혼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을 단 거죠. 대신에 무늬만 노예지, 우리가 생각한 노예가 아니에요. 금융노예 같은 개념이에요. 노예지만 장군이 될 수 있고, 혜택도 엄청나게 줬어요. 귀족 부럽지 않을 정도로. 근데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의 이 예니체리 애들도 권력을 쥐니까 어때요? 우리도 결혼시켜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영토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엎어버린 거지. 얘네들 세상사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이 성공했던 것은 당대 기득권들을 뒤엎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성공했었고,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이 오늘날 계승하는 것은 새마을운동이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날 이 좌익파시적 기득권, 지금 현재 40, 50대 기득권 숙고통들을 뒤엎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극상이 필요해요.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그러한 그것들을 무너졌죠. 그건 긍정적일 수 있어요. 어쨌든 국외본이 여러 가지로 작업해가지고 한 거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좌파를 인들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 자유좌파에서 자유파시오로 간 것은 자기네들이 그동안 7, 80년대 성공했던 것들을 지금 기득권 삼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무너뜨려야 된다 이거예요. 자유파시 운동권 문화를 이 수고통, 자유파시오, 부패문은 이 문화를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우익파시오 흑룡의 지시를 받은 똘마니, 이걸 무너뜨리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라고 인들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걸 뭘로 무너뜨리느냐? 좌우파로 무너뜨려야죠.
우이파쇼가 아닙니다. 근데 우이파쇼를 자꾸 무너뜨린다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물론 국이번 정세도 그렇죠. 이번 총선 결과는 대한민국 자체 내에 성희롱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한반도가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한반도가 우선순위였다면 이런 총선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성희롱 잘못도 아니고 한동훈 잘못도 아닙니다. 그냥 국제 정세에서 한반도가 대한민국의 우선순위가 밀린 결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 국익원이 이런 정책을 취한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요. CFR이나 FA나 Foreign Policy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해가 가고 나름대로 고심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얘기는 하고 싶어요. Foreign Affairs에서 지금 러시아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 멸망 정권 종말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펼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지금 우이파쇼 푸딩이 정권이 종말이 찾아오면 러시아가 분열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시베리아 만주 이럴 때 일본이 쿠릴 열도를 먹고 중국이 만주를 먹고 아무르강 남쪽 이런 거 얘기하고 있어요. 예전에 1940년대 국공내전이 벌어졌을 때 99% 장개석이 승리할 수 있었는데 모택동이 9번 지시로 먹었던 게 왜 그렇죠? 버트란트 당대 9번 황제가 미국한테 주기 싫으니까 영국이 계속 먹을 수는 없고 영국 귀족이 그냥 공산권으로 만들자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러시아도 그런 상황이죠. 시베리아 지금 지구 기후변화로 인해서 시베리아 만주가 점점 알토란 같은 땅이 되고 더군다나 북극해가 항로가 열리면 엄청난 기회의 땅이 되는데 이 땅 주기 싫다는 거 아니야. 지금 당장 먹기에는 자기들 영양이 딸리고 그래서 심보가 보인다. 그게 키신저, 헬러 키신저의 심보다. 수직 까놓고 있느라가 이런 부분에 혹하면 인드라가 국위본을 세계이성으로 의심한다. 세계이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분명히 이해해요. 이권도 중요해요. 이권과 이상이 결합돼야 되는데 과연 포린 어페어즈에서 이야기하는 러시아 우이파쇼 푸딩과 럼프 당선을 위해서 그런 속셈의 이면이 그런 이권에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이상과 아이디어와 이권이 함께 갈 때 그것은 인정받을 수 있지, 명분은 없고 이권만 보이는 그러한 전략 전술은 겨우 실패할 것이다. 그건 3차 세계대전 핵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걸 뻔히 보면 이거를 인드라만 알겠습니까? 네타냐후가 모르겠어요? 반쪽 일성, 반쪽 정원이 몰라요? 시진핑이 몰라요? 푸딩은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그런 약점을 국원이 잡힌다면, 일부 국원 귀족들에 의해서 약점이 잡힌다면 국위본이 다른 국원 귀족들이 너네 그렇게 선 넘는데 선 넘는 걸 용인하네? 우이파쇼 네타냐후가
아무리 문제가 있더라도 파쇼 이란 파쇼 정권이더라도 영사관에 있는 애를 공격하고, 다 인류가 다 반대하는데 이란에 공격해? 그거 가만 놔둬? 그러면은 당장의 선악 구분이 사라져요. 아니, 예를 들어서 내일 당장 반쪽정은이 서울에 미사일 쏴, 광주에 미사일 쏴, 핵공격해. 반쪽정은이 잘못했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 너네 그때 네타냐후 파쇼가 이란에 드론 공격할 때 당신은 왜 침묵했어? 이러고는 뭐라고 얘기할 거야? 그렇다고 해서 반쪽정은이나 파쇼, 시진핑이나 푸딩이나 이란 파쇼 정권이 말할 자격이 없어요.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걔네들은 비판할 자격이 없어. 이미 다 저지른 거니까. 전쟁 범죄를 일으킨 게 파쇼 럼프니까. 푸딩이니까. 그러나 인드라 같은 제3지대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판단을 하겠어요? 난 인드라는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를 여태까지 지지해 왔는데, 난 여태까지 반쪽정은 좌익 괴뢰 파쇼, 일본 흥룡의 파쇼 똘마니, 반쪽정은의 테러 행위, 파쇼 행위에 대해서 반대해 왔는데 반대 명분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찐개찐이네. 너네 왜 네타냐후를 지지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네. 네타냐후가 제3차 대전 핵전쟁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쉬었다 오겠습니다. 남미에는 베네수엘라 같은 좌익 파쇼가 필요하죠. 모델로서. 너 이렇게 베네수엘라처럼 살면 고생한다. 그런 롤모델이죠. 베네수엘라. 중동에서는 투르크메니스탄, 동북아시아에서는
반쪽정은 북한, 이런 게 각 지역마다 하나씩 있죠. 근데 지정학적으로 필요해요. 우익파시오 국가 하나, 좌익파시오 국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것까지는 인들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지정학적 시대는 2045년까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45년 이후 늦어도 2050년대 가서는 양자 컴퓨터, 핵융합 에너지,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가상 게임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AI 기본소득제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전까지 20년간 인드라가 권했던 것은 우주 개발로 눈을 돌리자, 지정학 게임은 최소화시키자. 그런다면 저는 한반도 분단체제도 2050년까지 용인할 수 있다. 준비도 안 됐고 2050년대에 가면은 통일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들어요. 제 생각에 지금 통일하면 엄청난 비용 부담에 문제가 커질 것입니다. 최근에 빅터 차가 얘기했는데, 저는 빅터 차 좋아합니다. CSIS 좋아하고요. (2025년) 되면 인들아 얘기했죠. 가성비가 마이너스가 된다고. 손익비 분단체제 유지하는 게 국익원이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2025년에 당장 통일되는 건 아니죠. 그런 면을 전제할 때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국익원에게 드리는 제안은 히틀러의 독재를 좌익파시오 반쪽민에게 줬으니까 대통령은 자유우파에게 다시 맡겨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CFR 볼티모어 궁금한 큰 그림 집중하자. 이례적 한미일 이거 아까 했나? 릴렉스 스카이 아까 했죠. 이거 아까 한 것 같은데. 우리 언니 요 보니의 라스푸틴과 푸딩 똑같은 놈들이죠. 러시아를 망친 놈들. 이게 립싱크한 보니 유명하죠. 독일 그룹인데 립싱크 했어요. 자, 요거 동영상 흥미롭죠? 이거는 이제 이들아가 요거는 이들아가 만약에 한 20년만 젊었으면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는데 다시 세계 여행하고 싶네요. 이 친구처럼. 이 친구 인드라 좋아요. 이런 스타일. 저 비슷하네. 경호도 비슷해. 흥미로운 분들은 인드라 국경철폐 유럽 배낭여행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갈쿠토님, 지금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어디죠? 당연히 미국이죠. 미국이 최우선이고 두 번째가 유럽이겠죠. 유럽에서도 영국과 독일로 나눌 수 있겠죠. 세 번째가 일본이죠. 의외로 네 번째가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입니다. 다섯 번째 정도가 러시아가 되겠군요. 이런 우선순위를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우선순위는 어떤가? 어떤 사람은 무슨 과거에 6.25 때 엣지스나 이렇게 허접한 소리를 개소리를 떨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선진국이고 무시 못할 나라예요. 대한민국 자체가 대한민국 삼성전자가 있는 것만으로도 안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전쟁이 안 날 예, 대만의 TSMC처럼 예, 그거보다 TMSC인가 걔네들보다 더 중요한 안보가 한국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하이닉스, LG예요. 여러분들 대기업 맨날 까죠. 그 대기업이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 이러한 명합,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K-팝도 있죠. 여러분들이 맨날 까는 K-팝은 한편으로 대한민국 안보에 보탬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우선순위는 밀릴지언정 대한민국이 과거와 달리 굉장히 순위가 높아졌다는 것 또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학하는 이게 너무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대한민국 스스로를 한국인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대만보다는 순위가 앞서 있어요. 대만, 필리핀, 동남아 국가보다는 더 얘기해 볼까요? 인도보다도 순위가 높아요. 한국이 인도라 생각해. 인도보다도 순위가 높아 한국이 지금 현재. 물론 나중에는 인도가 한국보다 지정학적이나 면이나 여러 가지로 앞서가겠지만 인도네시아나 지금은 인도나 인도네시아보다 한국이 우선순위예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인드라가 이 친구 좋아합니다. 그 하나만 더 얘기할게. 그 유럽 20년 전에 배낭여행 할 때 한국 사람들 일할 때도 죽어라고 일하고 여행할 때도 죽어라고 일해. 물론 인드라도 여행할 때 죽어라고 일하는 성향이 있어요. 막, 하루 만에 관광지 20군데 다 돌아다니기 뭐 이런 거 있잖아. 기네스 기록하려는 듯이.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여행 갔으면 그냥 그 도시에 한 달 죽치고서 매일 저녁 술 마시는 거야. 전 세계에서 온 애들하고 야 너 어디서 왔어? 콜롬비아에서 왔어? 뭐 칠레에서 왔어? 페루에서 왔어? 에콰도르? 뭐래. 야 술 마시자 이러고 일주일 내내 술 마셔. 정말 밤에 와가지고 바퀴벌레처럼 기어 나와가지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술 마셔요. 바에서.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관광해. 낮에. 그게 전 세계 영어권이나 애들의 여행 방식이 지금 뭐 달라졌을 수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비슷할 거예요. 낮에 보면 유럽 여행 다니보면 알 거예요. 외국 관광객들이 다 노인들밖에 없는 거. 청년들이 안 보여. 어지간해서. 그럼 걔들 다 배낭여행 애들 다 어디 갔는지 알아. 다 그냥 게스트하우스에서 다 낮에 자요. 밤에 기어나서 또 게스트하우스에서 술 마시고 또 자. 새벽까지 술 마시고.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관광하고 파리 관광 끝났네? 이러고 단도시로 가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지 관광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것도 있다. 맨날 술 마셨잖아. 맨날 계속 술 마셔. 자, 그렇고요. 뭐 지금 강달러죠. 그래서 유가나 환율이나 다 똑같아요. 인드라 볼 때는 2024년 달러 인덱스는 약달러가 될 것이다. 평균적으로.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105 이하 정상 구간은, 그러니까 인드라는 지금 달러 인덱스 105 이하를 정상 구간으로 보잖아요. 105달러 이상은 강달러. 지금 강달러잖아요. 이 강달러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유가를 계속 90달러, 100달러를 유지할 수 없듯이 강달러도 1년 내내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길어봐야 3개월이다. 짧으면 한 달에 끝날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평균적 환율, 평균적 유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유가도 그리고 생산량이 아니라 유통량으로 좌우되는 거기 때문에 왜? WTI 석유 텍사스 선물도 결국은 그 저장 탱크 같은 걸 고려해 볼 때 3개월을 버티지 못한다. 80달러 선에서 위아래로 그냥 10달러 선에서 90달러 좀 하면 75달러에서 85달러 이 정도 선에서 흘러가듯이 환율도 이 정도 선에서 흘러가고 한국 환율도 마찬가지고 엔화도 그렇고 다른 환율도 그렇다. 이것들에 대해서 인드라가 뭐 달러와 엔화, 달러와 스위스 프랑, 달러와 유로와 사실 독일 마르크화죠. 뭐 영국 파운드와 이런 걸 다 비교해 봤는데 별 큰 문제가 없이 인드라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돈 풀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돈 풀면 달러 휴지되냐? 달러 휴지 안 돼. 인드라가 늘 강조하는 채권 기반 달러 통화 체제로 가는 과도기에 있다. CBCD로 가는 과도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채무 이거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천적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 채무 얼마나 많아요. 일본 채무 얼마나 많습니까? 영국 채무는 또 얼마나 많아요. 안 그런 나라가 없잖아요. 스위스 정도 빼고 대다수 나라가 중국도 마찬가지죠. 대다수 나라가 결국은 채무 부담에 GDP 대비 100% 넘을 수밖에 없어요. 한국은 지금 한 50% 되게 건전한 겁니다. 한국이 란 나라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이 정도인데도 다른 나라에 비한다면 굉장히 건전한 거예요. 그것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잘해놓은 걸 운전비가 좀 망친 것 있지만 인드라 얘기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인드라한테 이런 문제 제기하면 언제든지 인드라가 깔끔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인드라 다 나갈게요. 지금 뭐 복지 문제, 청년 실업, 출산율 이런 거 다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부채 100% 넘을 수밖에 GDP 대비 100% 도달하는 거 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대한민국 망하나? 아니에요. 안 망해. 내가 강조했잖아. 안 망한다고. GDP 대비 100% 채무가 되더라도 안 망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가 해결되냐? AI 기본소득지. 그리고 인드라 채권 기반 신자유주의 체제. 대안을 가지고 인드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안 망한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전 세계에서 인드라밖에 없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그렇다고 급하게 재정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필요 불급한데 계속 투척하셔야 돼요. 재정 채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면 하지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조 바이든님 좌우 견해가 다릅니다. 단 도배는 하지 마세요. 큰 것이 이렇게 흘러나오셔가지고 저는 문전비더러 친미라고 하는 것은 인드라 볼 때 우이파시오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 바이든님을 우이파시오를 규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마치 이것은 죄국을 친미라고 주장하는 우이파시오 유튜버 있죠?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죠 지금. 우이파시오 럼프 친미, 이든영은 반미
성여롱은 반미죠. 우이파시오 럼프 입장에서 조 바이든님, 성여롱이 반미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성여롱이 반미입니까? 문전비가 친미고, 죄국이 친미고, 럼프가 친미고, 자유좌파 이든영은 반미고, 성여롱도 반미고, 그런 사고방식이십니까? 인들아는 그런 것들을 좌우의 파쇼, 가짜뉴스 일루미나티 음모론으로 봅니다. 인들아 당장 해지하셔도 돼요. 이거 해지하세요. 전 말 섞지 않겠습니다.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당장 해지하세요. 제 이웃에서 나가셔도 됩니다. 저는 좌우의 파쇼하고 말 섞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배하지 마시고, 두 번째, 저는 조 바이든님의 우이파쇼 음모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지하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음모론으로 봐요. 일루미나티에 오염됐다고 봅니다. 인들아 헛소리일 수 있죠. 님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인들아는 거기에 당신의 견해는 자유지만 인들아는 당신의 견해에 반대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방송했습니다. 1시니까요. 네. 조 바이든이 기분 상하게 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네. 말이 심했다면 죄송하고요. 네. 여러분도 조 바이든님도 네. 조금 더 생각을 깊게 하시고 좀 생각을 정리하셔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인사해 주시고요. 예, 정리하겠습니다. 다 인들아 잘못이죠. 예, 다 예, 잘 되면 예수님 덕분. 잘못한 건 다 인들아 내 잘못이죠. 제가 뭘 합니까? 아는 게 없어요, 제대로. 예, 조 바이든님이 오를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이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자,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아세. 예,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행복하세요. 건부해. 자, 카시아님 고맙습니다. 닥서클님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